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님의 산 음식, 죽은 음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요새 서점가를 강타하면서 전국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많은 영양학자들과 또는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영양학 공부를 하셨지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하여 이제 죽은 음식으로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있는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밑에 이 보디빌더 같은 아주 우량아가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누구실 것 같습니까? Can you spell B-E-G-A-N with Dr.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글라스 그레함 나와 함께 B-E-G-A-N 비건 채식주의를 함께 따라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권면하시는데 이렇게 야채하고 과일만 먹고도 이렇게 이 보디빌더 같은 역량을 가지신 우리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께서 평생을 연구하신 죽은 음식으로 병들지 않고 산 음식으로 평생 건강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의 양력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영양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본인의 지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40년 가까이 스스로 운동선수가 되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5,000여 회의 건강 강연을 했으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누구시죠? 저와 함께 여러분 오랜 몇 차례 공부를 하셨죠. 예,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 또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아주 굉장히 귀한 건강의 지혜를 다루신 책들을 쓰신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과 함께 이 닥터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은 특별히 로푸드 운동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로푸드가 아니라 로푸드는 뭐가 로푸드인지 아십니까?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가열하지 않은 살아있는 효소를 먹는 음식을 일컬어 로푸드라고 합니다. 닥터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의 저자이신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와 함께 전 세계의 자연위생학의 선구자로서 엘렌 화이트 여사 못지않게 건강개혁에 아주 큰 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빛을 증거하십니다. 박사님의 주장은 죽은 음식을 먹지 않고 산 음식 위주로 먹는다면 인간은 질병과 비만 없이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추천을 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산 음식, 죽은 음식의 추천인들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 공부했던 내용의 저자들이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함 박사는 나의 동지이자 스승이다. 우리는 자연위생학이란 관점에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 이 산 음식, 죽은 음식을 읽고 실천하시라. 내가 25kg을 감량하고 다시 살이 찌지 않는 것처럼 특별히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께서는 고엽제 후유증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연위생학을 공부하시면서 건강개혁의 한 획을 그으십니다. 내가 고엽제 후유증에서 되살아난 것처럼 당신도 이 산 음식과 죽은 음식을 통해서 비만과 질병의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실 만큼 이 산 음식과 죽은 음식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또 제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지방이 범인이다의 저자이신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이신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의 제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18명의 마지막에 사망 직전에 있는 터미널 심장질환 환자들, 바이패스나 또는 뭐 그런 스텐트를 여러 번 박으시고 특별히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로 유명하시죠. 클린턴 대통령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위기에서 정말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에셀스틴 박사님의 그 처방전에 의해서 클린턴 대통령도 회복이 되셨지만 마지막에 말기 터미널 환자들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에셀스틴 박사님의 처방전에 의해서 많은 그러한 18명의 중증 환자들을 케어하신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에셀스틴 박사님의 책을 읽으신 분들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에셀스틴 박사님을 상당히 존경하는데요. 정말 탁월한 심장 전문의시지만 정말 탁월한 자연위생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셀스틴 박사님 책을 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에셀스틴 박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30년 가까이 지방이 범인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해왔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지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동지인 셈이다. 어제 오신 분도 방문하신 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 환자가 내 남편이 암 환자인데 말기 암 환자인데 고기만 안 먹으면 안전하죠. 생선은 조금 제가 많이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콜린 캠벨 교수님이 세계적인 그 영양학자이신 콜린 캠벨 교수님과 함께 더 차이나 스터디 많은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에서 많은 암 전문가들과 많은 그 질병을 다루는 과학자들은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올리는 범인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가장 큰 범인이라는 사실하에서 골철 에셀스틴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방을 가까이 하시라 멀리 하시라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호모 사피엔스 본연에 여기서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콜철 에셀스틴 박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제로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저자 마크 빅터 한센님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아마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끄떡끄떡 하시네요. 이 마크 빅터 헨센 선생님은 그라함 박사는 영양학자이자 이 시대의 양심 있는 현자다. 내가 그를 통해 치유받았던 것처럼 당신도 산 음식과 죽은 음식을 통해서 몸의 치유와 함께 영혼을 치유받기를 되기를 바란다. 왜요? 멘탈 사인 안녕이 바이탈 사인 안녕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리온드 로라는 책의 저자 게리 올란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산 음식, 죽은 음식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80, 10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말인지 생소하시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라함 박사의 80, 10 프로그램을 따라 밥상을 바꾼 지 7년이 되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다. 우울증이 날아갔고 각종 통증이 사라졌고 날씬한 몸을 갖게 되었다.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80, 10 프로그램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비욘드로의 저자 게리 올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라함 박사의 80, 10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학에서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이나 이럴 때 공부하실 때, 영양학 시간에 공부하실 때, 사실은 지금 이제 현대 영양학이 어떻게 보면 자연위생학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뜨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양학에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가짜 탄수화물, 저희가 탄수화물을 권할 때 고탄수화물을 이야기하면 많은 영양학자들이 지금 자연위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먹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과 같은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와 같은 흰쌀, 흰밀가루와 같은 그 탄수화물을 이끌어 일명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인 정크 탄수화물은 일명 가짜 탄수화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곡물 또는 뿌리씨의 뿌리식물, 뭐죠? 감자, 고구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탄수화물. 감자, 고구마, 쌀, 보리, 수수, 기장, 밀가루. 그걸 일컬어 곡물과 뿌리식물을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흰쌀, 흰밀가루와 피자에 들어가 있는 이 정크 말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라함 박사가 이야기하는 80%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천연 탄수화물을 일컫습니다. 여기는 곡물도 아니고 흰쌀, 흰밀가루와 같은 정크도 아니고 완전 식품인 과일을 일컬어 천연 탄수화물로 그라함 박사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 시간에 걸쳐서 80, 10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탄수화물 하시면 흰쌀, 흰밀가루라는 가짜 탄수화물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탈피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탄수화물은 천연 탄수화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 식품인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80의 비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해가 없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도록 설계하신 음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례차례 지나갈 텐데, 물론 가짜 탄수화물은 정말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복합 탄수화물인 곡물과 뿌리 식물로도 비율을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두시는 80의 비율이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에 두고 계십니다.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의 저자이신 조엘 펄먼 박사님께서는 60%를 뭘로 먹어라? 샐러드로 먹어라. 켈리 터너 박사는 레디칼 리미션이라고 마지막 말기 터미널 환자들,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에서 계속 이렇게 아주 턱걸이를 하고 계시는 그런 말기암 환자들이 급진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서 회복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일컬어 매 끼니마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외하고 매 끼니마다 채소를 16인분을 16서빙을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자, 그만큼 많은 지금 자연위생학에서 중증 질환에 이 완전식품인 과일과 채소, 다시 말하면 그라함 박사가 이야기하는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을 80%의 비율을 섭취하게 하는 그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하시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책이 공교롭게도 사이먼 북스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제가 이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이 사이먼 북스 출판사의 대표이시고 또 번역가이신 강신원 선생님과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강신원 그 번역가님이자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이먼 북스의 책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강신원 대표님께서는 많은 자연위생학이나 건강에 관한 아주 지혜로운 책들을 많이 출판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번역을 하시면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번역하면서 아하! 인간은 곡식만 먹는 동물도 아니고 인간은 고기와 생선을 먹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아하! 인간은 무엇을 먹는 동물이거나 과일을 먹는 동물이구나 라는 깨달음이었다. 여러분이 이게 아직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부를 하면서 이분의 깨달음이 저희들의 깨달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과일식을 실천하지 못했지만 아침과 점심은 과일을 먹고 저녁은 현미 채식을 하는 자연 식물식을 시도했다. 살은 15kg 넘게 빠졌고 10년 넘게 고통을 주던 알레르기도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살이 찌지 않았고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독과 영양요법을 병행하시다가 살이 빠지면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어떻게 하면 살을 찌울까 이제 몰두하시는데 암 환자가 살이 찌면 암세포가 같이 큰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강신원 선생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후로 자연 채식을 하시면서 한 번도 다시 살이 찌지 않고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건강식을 하는 이유가 되지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몸과 정신의 쾌적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이 바이탈이 안정이 되시려면 멘탈 사인이 쾌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산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콘텐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볼까요? 제1장에서는 인간은 무엇을 먹도록 설계된 동물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의 설계 도면을 내 몸의 설계 도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소개하자면 인간은 과연 육식동물일까? 육식을 먹도록 허락하셨을까? 아니면 인간과 육식동물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인간은 과연 무엇을 먹는 동물일까? 인간은 과일을 먹고 살도록 설계된 동물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소하신 것 같지만 이 그라함 박사님의 책을 한 권을 읽고 나면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빼도 박도 박을 수 없는 논리적인 설명에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식도 생명을 죽인다고? 궁금하시죠? 자, 퀘스천을 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2장. 당신이 몰랐던 과일의 진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과일이 정말 혈당을 올릴까?
고지방 식단이 인슐린을 증가시킨다. 자,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과일이라고요? 고지방 식단이라고요? 고지방 식단. 자, 과일과 지방을 함께 먹으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칸디다증의 원인은 요새 칸디다증이 상당히 많이 빈발한데요. 칸디다증의 원인은 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뇨병 환자는 과일을 먹어서 당뇨병이 걸린 줄 아시지만 당뇨병의 원인은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과일이 암 치료를 방해한다고? 퀘스천. 여러분이 해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산성과 알칼리의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는,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자, 많은 산성 체질을 가지고 있는 환우분들이 과일을 먹고 속이 쓰린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내용을 2장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3장에서는 산 음식은 어떻게 살을 빼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스텔의 멸균 우유는 과연 우리 몸에 건강한 것인가? 아니요. 파스텔의 병원군 이론은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시고, 많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도 기름에 지지고 볶고 튀길 때 조리가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조리하면 영양분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데 가장 탁월한 토마토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펜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마토의 리코펜 신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죽은 음식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지만 산 음식은 우리 몸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음식에서 탈피해서 어떻게 산 음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2주에서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2달, 어떤 분은 6개월 해독식과 영양식을 병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피부로 아토피나 알러지 리액션처럼 툭툭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는 설사를 하기도 하고, 미연 먹은 것처럼 미식미식하기도 하고, 기운이 쫙 빠져서 해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 에너지가 다 치료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생리대사가 원활해지니까 기운이 쭉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운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저혈당 증세가 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전해질이 부족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든 명현 반응을 오히려 여러분들은 슬퍼하지 말고 반가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길, 어느 길로 여행하겠는가? 삶의 길, 죽은 음식을 먹고 죽음의 길로 여행하겠는가? 산 음식을 먹고 삶의 길로 여행하겠는가라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계시고요. 프라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의 식단에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몸에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음식을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찬 음식을 고르는 4가지 기준도 3장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4장에서 칼로리 백분율을 이해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80, 10, 10은 최적의 조합이며, 이 장수마을이 어디죠? 네, 훈자 마을처럼 장수식단은 80, 10,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수식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로리 백분율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장수마을 사람들은 고탄수화물 저지방 음식을 먹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탄고지 아시죠? 저탄수화물 고지방과는 반대되는 사이클로 가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벗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80, 10, 10으로 설계되고 진화했다는 사실을 4장에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80, 10, 10의 비율로 먹는 그러한 비결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5장에서는 탄수화물 80에서 이야기하는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과 같은 가짜 탄수화물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곡식, 쌀, 보리, 기장, 조, 곡물과 또 뿌리식물인 감자, 고구마, 단호박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의미할까요? 그래, 안 박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80%를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탄수화물은 바로 복합 탄수화물도 아니고 정제 탄수화물도 아니고 완전 식품인 과일과 채소를 천연 탄수화물로 80%를 섭취할 때 이 산 음식, 살아있는 효소가 우리의 병든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과일이 충분히 주식이 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를 위한 연료,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5장에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6장에 탄수화물, 천연 탄수화물이 80%고 단백질은 최대 10%,
지방은 최대 10%. 요렇게 해서 6장과 7장에서 설명하고 계시고 또 8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을 하는데도 뚱뚱하다. 지방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샐러드 많이 드시는 분들 많죠. 채소 이만큼 드시고 단호박 샐러드를 이만큼 드실 때 자, 샐러드 드레싱 소스. 자, 지방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장 당신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탈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산 음식과 죽은 음식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 배고픔과 식욕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계시고요. 제가 모노 다이어트에 대해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 설명드린 것처럼 모노밀, 자, 한 번에 한 가지만 드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완전식품인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80%를 섭취하고 10%의 단백질과 10%의 지방들을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닥터 그레암 박사의 80, 10, 100분율의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서론을 좀 설명해 보았고요. 자, 여기 이 책의 핵심 포인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과일을 통째로 먹는 사람은 과일의 당분이 혈류 속으로 쉽게 들어가서 혈류 밖으로 몇 분 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가공하지 않은 과일을 먹을 때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고요?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과일은 단당류라 즉시로 흡수되지만 오히려 당 수치를 올리는 거는 여러분 당 지수와 당 부하 지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당이 타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지 과일 자체의 당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흰쌀을 먹을 때 당 지수는 2배, 3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당뇨 환자가 과일을 두려워하시는데 자, 우리 그레암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뇨의 원인은 과일이 아니라 지방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책의 210페이지에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채소, 달콤한 과일, 달지 않은 과일에도 지방이 칼로리 100분율로 무려 3%에서 5% 정도나 들어있다. 자, 과일에 지방이 들어있다고요? 안 들어있다고요? 채소에 지방이 들어있다고요? 안 들어있다고요? 자, 그러면 DHEPA를 섭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선 드셔야 되겠죠? 네. 자, 이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다. 눈에 보이는 지방,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식물성 기름과 같은 지방을 먹지 않아도 과일과 완전식품인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완전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그레암 박사님의 100분율의 이해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오늘 간략하게 1장에 과연 그렇다면 자,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죠?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500동에, 찜질방동에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 자, 삼성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어디 가서 고쳐야 될까요? LG에 가면 되겠죠? 예? 대우에 가면 되겠죠? 어떻게 고칠까요? 삼성 세탁기가 망가졌으면 삼성 세탁기를 만든 사람이 고쳐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망가졌으면 우리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동물성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가 돼서 병들지 않게 설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완전 음식인 과일과 채소를 80%를 먹고 단백질과 지방질을 각각 10%를 섭취해서 우리 몸이 부패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산성화되지 않도록 설계하셨는지를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건강에서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과연 무엇을 먹도록 설계된 동물인가? 과연 우리 인간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육식동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자, 야생의 모든 육식동물들 사자, 주로 다른 동물들의 시체를 먹는데 주로 생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자, 여기 참 잔인한 얘기가 있는데, 자, 육식동물들은 살코기뿐만 아니라 근육도 먹고 지방도 먹고 신선한 피와 체액들도 맛있게 핥아먹는다. 핥아먹습니다. 식인종처럼. 그들은 내장도 먹지만 부분적으로 소화된 내장 속의 내용물들과 심지어 작은 뼈를 아자작 아자작, 골수나 연골을 아자작 아자작,
콜라겐이나 물렁뼈를 아자작 아자작 으깨고 이 날카로운 이빨로 쪼개가지고 먹습니다. 육식동물의 몸은 산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인간에 비해서 칼슘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죠. 다시 말해서 육식동물의 혈액과 뼈 속에는 칼슘이 많아야 살코기의 산성물질을 중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식동물은 육식을 먹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우리 주위에 두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보살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을 참 아끼고 사랑하죠. 인간은 죽은 토끼를 보고 사자처럼 저는 맛있게 생겼네 하고 침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 흘리는 분들 계세요? 아직 복날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고속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슴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야, 저 사슴 보면 야, 껍질 벗기면 저건 얼마쯤 되겠네. 저 내장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사모님들이 우리 강수연 여사님 정말 이 고개를 돌리고 이 눈 이렇게 하면서 무서운 거 볼 때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타까워 하시죠. 인간은 자연 상태의 뼈와 연골과 내장과 살코기, 피를 줄줄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어있는 짐승들을 볼 때 야, 저놈 맛있겠네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예, 안 계시죠. 지금 벌써 그냥 이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는 표정을 하고들 계시는데 동물의 시체를 먹을 때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털하고 해충도 아작아작 즐거운 마음으로 씹어 드실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시다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인간은 죽은 동물의 시체로부터 나오는 피를 개걸스럽게 우와 어제 술 과음했는데 선지피 아작아작 개걸스럽게 마시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설계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인간은 실제로 죽은 동물이나 시체를 발견했을 때는 혐오감을 느끼면서 이 마음의 양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삼겹살집에 가실 때는 잊어버리십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대리인을 시켜서 동물을 살해하도록 사주하신 다음에 그 살코기와 내장을 요리하고 고춧가루 범벅, 간장 범벅, 후추 범벅 그 비르고 울렁울렁거리고 느끼느끼하고 정말 센 것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 같지 않은 죽은 음식에다가 각종 조미료를 범벅을 해서 여러분들이 침을 잘잘 흘리면서 드시는 이유는 웬 아이러니? 웬 아이러니? 자, 우리는 소와 돼지와 양의 살아있는 시체는 먹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지글지글 가공합니다. 양꼬치로 가공하고 햄으로 가공하고 스테이크로 가공할 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의 살을 보면 아우 징그러워 아우 끔찍해 하고 우리 신장님이 아우 징그러워 하시는데 소금 착착 후추 착착 파 착착 뿌리면 언제 그랬냐 우와 육즙이 살아있네 우와 저거 무진장 맛있겠네.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한번 양심이 순수하게 살아있고 소화기가 완전하게 아직 손상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환우분 드릴 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죽은 고기, 생고기, 한쪽에는 사과를 놓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가 무엇을 먹기 위해서 집으로 갈지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장아장 순수한 아이, 아직 소화기가 파괴되지 않은 아이는 무엇을 먹으러 이 집으로 갈까요? 짐승이 죽어있는 피를 줄줄 흘리는 생고기, 사과. 자, 이제부터 정말 이제 건강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는가? 과연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질을 먹도록 설계하셨을까? 아니면 곡식을 잘 소화하고 흡수하도록 설계하셨을까? 아니면 감자, 고구마, 뿌리채소 또는 견과류, 껍질이 딱딱한 지방을 먹도록 설계하셨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육식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호랑이 어흥 하는 이 호랑이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첫 번째,
이 호랑이는 4개의 발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자기들의 먹이를 포악하기가 쉬운 포지션으로 이렇게 땅을 보고 앞을 보고 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을 확 날카로운 발톱과 손톱으로 확 채기 좋은 포지션으로 다니면서 먹이를 채취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립보행하도록 2손과 2발을 만드셔서 손이 닿을 만한 곳에 과일을 따서 먹고 육적인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통할 수 있는 직립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인간은 설계해 두셨습니다. 두 번째, 턱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이 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좌우 운동을 하도록 음식을 갈아서 먹도록 우리 턱이 이 앞골이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런 짐승들처럼 동물들처럼 육식동물은 턱이 좌우 운동을 할 수 없고 상하로 운동을 해요. 제 입이 좀 커가지고.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얘가 입을 위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갈아 먹는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에서 이 날카로운 이빨로 확 채서 어떻게 먹으려고 아짝 상상되시죠? 제가 너무 리얼한가요? 자,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질긴 가죽을 찢어서 잔인하게 아작아작 먹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육식동물은. 자, 그러나 인간은 좌우 운동을 통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과일을 이렇게 돌려서 좌우 갈아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저작골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혀와 육식동물의 혀는, 육식동물은 보는 것처럼 여기 이게 얼마나 거칠고 날카롭게 생겼는데 그 외에 모든 인간은 굉장히 혀가 부드럽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발톱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인간의 손톱과 발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약하고 평평해서 우리 육식동물처럼 사자의 발톱이나 호랑이의 발톱처럼 거칠고 날카로워서 이렇게 보행을 하면서 다른 짐승들을 확 포착할 수 있도록 날카롭게 생기지 않았고, 손톱과 발톱이 이렇게 부드럽게 생겨서 과일을 따먹기 좋게, 채소를 먹기 좋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여기 보니까 인간은 한 번에 몇 마리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순종이 같은 아이들은 몇 마리를 이렇게 출산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한 번에 한 명을, 고귀한 생명을 한 명씩 출산하는 것이 또 다릅니다. 또 이제부터 장기를 보시면 인간의 장기가 이렇게 생긴 것은 인간이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텐데요. 자, 육식동물의 장기와 채식동물의 장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육식동물의 장기는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로 직진이죠. 쭉 배설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의 장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꼬불꼬불 산길, 여기 성우 리조트 산길이 꼬불꼬불. 자, 여기에 부패된 동물을, 육식동물은 부패된 동물을 먹어도 이게 꼬불꼬불, 장기가 꼬불꼬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산성도가 밖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부패되지 않도록 직진으로 배설을 해버리면 되지만, 인간은 이렇게 이런 동물성 산성 포화도가 높은 것들을 먹으면 이 장기에 다 축적이 돼서 부패돼서 병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의 대장의 설계도만 보아도 육식동물은 직진이고 매끄러운데 인간은 구불구불구불해서 동물성을 먹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장의 길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식동물의 이 대장은 몸통 길이의 3배에 불과한 이유가 있는데, 이 육식동물은 섭취한 동물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데다가 육식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기마다 다 고여서 부패하고 썩어서 병이 들겠죠. 그래서 육식동물의 대장은 직진형인 것입니다. 고속도로 직진이라 먹고 바로 배설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섭취한 동물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육식동물의 대장은 직진형이고, 또 육식동물은 장 안으로 들어온 강한 산성 음식들이 빠르게 소화되고 빠르게 흡수되고 되도록 짧은 장으로 진화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식동물의 배설물에서는 단백질과 지방이 썩어서 부패되는 악취가 코를 진동시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인간의 대장은 몸통 길이의 12배로 무려 9m나 되는 만큼 이렇게 긴데 꼬불꼬불 고속도로 길이에요. 여기에 그 동물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마다 다 부패가 돼서 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이 대장의 길이가 이렇게 9m로 긴 이유는 과일의 당분을 비롯한 수인성 영양소, 다시 말하면 식이섬유질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진화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대장의 길이만 봐도 인간이 육식동물인지 아니면 인간이 채식동물인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생물에 대한 내성을 살펴볼 때 육식동물은 보툴리누스 중독증 같은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육식동물의 장기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툴리누스균은 바로 캔 식품이나 음식물 여름철에 상한 음식이나 보관이 잘못됐을 때 보툴리누스균에 의해서 중독이 되는, 신경이 마비되는 식중독의 일종을 일컬어 보툴리누스균이라고 하는데, 이 보툴리누스 중독증이 동물들은 이런 미생물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서 비위생적인 거를 먹어도 동물들은 병이 걸리지 않는데, 이러한 균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미생물에 대한 내성이 있지만 인간은 굉장히 예민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치아는 얼마 전에 우리 자연이가 사랑니 때문에 지치주염을 알아서 상당히 고생했는데, 여기 사랑니, 요 지치주염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자, 인간의 치아와 짐승의 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의 치아. 인간은 어금니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빼쭉빼쭉한가요? 캐나인, 송곳니를 제외하고 인간의 어금니는 평평해서 음식을, 과일이나 채소를 으깨서 아작아작 으깨서 부드럽게 하늘말 할머니들처럼 아작아작 신장로님처럼 부드럽게 으깨서 먹기 좋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자, 육식동물의 어금니는 보니까 송곳니만 빼쭉한 게 아니라 앞니, 절취도 사람들은 여기가 다 납작납작하면서 으깨서 먹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육식동물들은 앞니도 캐나인처럼 빼쭉하고 송곳니처럼 어금니도 빼쭉하고 마지막 어금니도 빼쭉하고 빼쭉빼쭉 왜 이래요?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는 나보다 약한 어떤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도록 상하작용을 하면서 잡아먹도록 치아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에 대한 수용 능력을 보면 인간은 소량 이상의 지방을 먹으면 병에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육식동물은 고지방을 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타액이나 소변의 산성도를 볼 때 인간과 초식동물들은 대부분 알카리성이지만 인간의 소변을 보면 산성도가 대부분 약알칼리입니다. 그런데 육식동물은 산성 음식을 먹기 때문에 소변이 산성도가 높겠죠. 먹이의 산성도나 위산의 산성도, 요산분해 효소나 소화 효소가 육식동물과 사람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육식동물은 산성 먹이를 섭취하면서 번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인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가 암이 시작되는 원인은 무엇이다?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콜린 캠벨 교수님이나 많은 암 전문가들이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 무엇이다?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주범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인데, 인간이 만약에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질과 같은 산성식품을 먹게 되면 건강에, 특별히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특별히 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혈액을 산성으로 만드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원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인간에게 적당한 음식은 바로 pH 7.45의 그 pH를 유지할 수 있는 약알칼리 음식이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산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산의 산성도를 보면 육식동물의 위장에서 분비하는 염산의 산성도는 인간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에서부터 무려 1000배 정도까지 위산의 산성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산성 음식인 산성 동물을 잡아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지만 인간의 소화기관은 살아있는 고기를 소화시키려면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잠을 자야 되는 이유가, 동물들도 육식동물로 설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대장이 직진형으로 먹고 흡수하고 바로 빠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도, 육식동물들도 동물을 먹고 소화시키기가 그렇게 보대끼기 때문에 에너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입니다. 자, 요산분해 효소는 어떤가? 통풍이나 관절염이나 류마티즘이나 요산증이나 신석증과 같은 신장질환이나 간질환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동물성 먹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먹이의 요산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요산 분해 효소를 육식동물들을 자체적으로 분해할 수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요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분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무기질, 다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칼슘으로 강한 육류의 산을 중화시켜서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뼛속에 있는 칼슘을 다 끄집어내서 육류의 산을 중화시켜야 하니까 뼈에서 구멍이 송송 생기는 골다공증, 골조성증, 골연화증과 같은 뼈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요산 분해 효소를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뼛속에서 칼슘을 가져와야 요산 분해 효소가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다공증이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식동물로 설계되지 않은 인간은 육식동물을 먹을 때 골다공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통풍이나 관절염이나 류마티즘이나 신석증이나 요속증과 같은 신장질환이나 간질환의 원인이 바로 요산분해 효소가 분비되지 않는 동물성 먹이를 먹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효소를 한번 살펴보면 인간의 소화효소는 과일을 쉽게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뭐죠, 여러분?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 자, 지방 분해 효소, 리파아제. 자, 단백질 분해 효소. 단백질은 영어로 프로테인이죠. 자, 그렇다면 힌트가 되죠? 프로테아제. 자, 그런데 희한하게요, 인간에게서는 이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만들어서 과일이나 채소가 쉽게, 녹말식품이 쉽게 소화되도록 효소가 분비가 되어지는데 육식동물은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분비되지 못합니다. 산성은 분해할 수 있는 요산 분해 효소는 있는데 육식동물은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아밀라제가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몸이 어떻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캐치가 되시죠? 자, 인간과 육식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아름답습니까? 자, 당뇨병의 원인은 당분이다, 지방이다. 지방이다. 자, 당대사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식동물은 과일 위주로 먹으면 이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과일에 포도당과 가당은 우리가 고지방 식품을 먹지 않는 한 인간의 췌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세포에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단당류라 금세 30분에서 1시간 안에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특별히 말기화하는 분들에게는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이 에너지가 치료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의 크기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간은 일명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질병의 관문이다. 간을 통과하지 않고서 여러분이 병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 기능이 약화돼서 모든 질병이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유방암도, 폐암도, 간암도, 신장암도, 난소암도 간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간은 무슨 일을 하는가? 자, 간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질소 도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데, 한번 보시면 육식동물은요, 인간보다 간이 상당히 큽니다. 이유는 예를 들면 사자의 간은 간덩이가 엄청 커서 동물의 왕이에요. 감히 못 덤빕니다. 간덩이가 커서. 자, 그래서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분해하고 많은 양의 질소 도폐물을 제거하는 게 사자는 가능합니다. 육식동물은. 특별히 사자의 담낭은 인간에 비해서 몇 배가 넘는다고요? 3배가 넘기 때문에 담즙 보관이 가능해서 육류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과 지방질을 소화시키기에 담즙이 많이 분비되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저와 함께 인간과 육식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치아도 다르고 또 뭐도 달랐죠? 간의 크기도 달랐고 또 장의 크기도 다르고 장도 다르고 또 뭐가 달랐죠? 혀도 달랐고 또 뭐가 달라요? 입도 다르고 또 뭐가 기억나세요? 다 달라, 다 달라. 귀차니즘이에요? 자, 진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자, 사자는 같은 동물성 육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사람과 인간의 차이점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죽은 음식으로 더 이상 우리 몸을 병들게 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음식으로 우리 몸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육식동물의 차이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육식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엇하니라? 무익하니라. 자, 살리는 영의 말씀을 그냥 저기다가 책장에다 꽂아 놓으시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만 말씀하시라고요? 나는 들으면서 하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고요? 그 죽은 음식을 버리고 산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멘탈이, 바이탈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살리는 영의 말씀을 실제로 맛보아 알라고 하십니다. 자, 그대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그대의 영적 식욕은 주님과의 교통을 갈망하는가? 사자처럼 육식동물만 떡만 먹고 사는가? 아니면 영적인 그 갈망에 의해서 직립보행하도록 설계하신 이유는 하늘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생애를 살도록 늘 나를 자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과 일치하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사는가? 그대의 영적인 식욕은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는 그 영의 말씀이 그 의에 줄이고 굶주렸는가? 그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대는 갈망하는 것을 다 가져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하늘마을 힐링센터 엘리야가 낙담한 골짜기가 어디였어요? 엘리야가 낙담해서 도망간 데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하늘마을 힐링센터 그늘 아래 오셨죠? 그대는 갈망하는 것을 다 가져서 나에게 우리 아이들 뭐 고려대, 연대, 뭐 치대, 의대, 법대, 로스쿨을 다녀서가 내가 갈망하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낙담한 곳에서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학교를 통과함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불행일까요? 아니면 고난은 가장된 축복일까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건강의 축복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오도록 이러한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신다는 그 귀한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모든 축복을 다 주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상선암에 걸리고 이렇게 유방암에 걸리면서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오던 내 일생에서 멈추어져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나는 9살 이래로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의 귀한 말씀 외에는 바랄 만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참 어려서부터 참 성숙했죠. 매우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갈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비록 9살 때부터 고난의 학교에서 배웠지만 이 친구는요, 그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결코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려는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주로 간 후에 류마티즘과 말라리아에 걸렸다. 11개월 동안 팔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첫 한 주를 보낸 후에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내가 왜 류마티즘과 말라리아에 걸려서 팔도 못 쓰게 되었는지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을 그치고 자, 내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 최선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대요. 여러분들도 항암 20차, 30차, 방사선 30차 그런데 이제 간으로 전이 됐고 폐로 전이 됐고
왜 이래? 하나님 계신겨 안 계신겨? 짜이나 어디 계셔요?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제는 왜가 아니라 why!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이 고난의 학교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일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여러분 사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사과 설명해도 사과는 새콤해. 먹으면 침이 잘잘 흘러. 아무리 설명해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설명에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내 속에서 멘탈이 어떻게 이 세포가 뇌세포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 바이탈세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실제적으로 와보라 수가의 우물가인의 여인이 그 믿음으로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에게서도 실제적으로 나를 진동시키는 능력으로 접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처럼 미치면 안 되고요. 밤에 아주 잠깐 동안 눈을 붙일 수 있을 때만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태이죠. 그럼에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여러분들도 지금 누워서 흉수가 차서 누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병마로 여러분을 괴롭혀도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 때 누구도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이르러오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내일 죽어도 그분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방벽이 없을 때 간격이 없을 때 오는 그 평안함과 위로는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세상과 나를, 통증과 나를, 모든 염려와 나를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리의 경험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치 모세처럼 그분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축복일까요? 가장된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 조용한 곳에서 이제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우리 애가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요. 우리 남편이 과장 되게 해주시고요. 저도요 뭐 부녀회에서 뭐 최고 자리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었어.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 말만 떠들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세미하게 소영아 너 이렇게 하지 않겠니? 네가 잃어버린 게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고난의 기간 내내 나는 하늘의 동무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 야,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대의 오른편에서 그대를 돕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것보다 더 바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더 바라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뭐가 소원이세요? 건강해지는 거? 그래서 빨리 집에 가는 거? 우리 아이 서울대 가는 거? 뭐가 소원이십니까? 김미아 사모님 뭐가 소원이세요? 건강이요. 자연이는 뭐가 소원이에요? 빨리 프랑스 가는 거? 뭐가 소원이에요? 응? 빨리 나는 거. 죄송하지만 덕수 선생님은 뭐가 소원이십니까? 응? 건강한 거.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건강해지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덕수야, 내가 너의 오른편에서 너를 돕고 있노라. 자연아, 내가 너의 오른편에서 너를 돕고 있단다.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밀려올 때 특별히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시험거리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지에 대해서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분에게서 돌아서서 인간의 무능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뛰어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얼마나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를 소원하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치유를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신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할 때 그대는 고난당하더라도 언제나 그대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